이제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한숨 돌리겠지.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기대에 찬 마음으로 연금 수령일을 기다립니다. 젊은 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늙어서 조금은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연금을 손에 쥐게 되면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 쌓여있는 고정 지출, 매달 되풀이되는 통장의 마이너스, 고작 생계비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 앞에서 연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은퇴 후 삶이란 게 이렇게 팍팍할 줄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59세의 한 마트 직원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연금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실험. 간단한 듯하지만 그 안에는 은퇴자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실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 속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59세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자 씨의 하루입니다. 그녀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은퇴했지만 일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기에 그나마 다른 이들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고정지출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핸드폰 요금, 그리고 간단한 보험료까지 다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루 시험을 위해 마트에 출근하지 않는 날, 연금으로 하루를 살아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은 집에 있는 두유와 식빵으로 해결했습니다. 점심은 고민 끝에 집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로 해결했고, 저녁은 건너뛰었습니다. 외출을 줄이기 위해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지갑에서 돈을 쓰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며 보내야 했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한다면 사람 구실은커녕 생존도 불가능하겠구나라고요. 그녀의 실험은 단 하루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연금에 의존한 노후의 현실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전직 은행원 이기철 씨입니다. 한때는 정장을 입고 금융권에서 일했던 그는 퇴직 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은퇴 당시 기대했던 연금은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연금은 20년 동안 납입해온 상품이었지만 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당시 물가 수준이나 생활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생각보다 적었고 그나마도 소득이 없어지니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부담이 컸습니다. 이 씨는 최근 연금만으로 버텨보기라는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의 도움 없이 오로지 연금으로만 생활해보기로 한 겁니다.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습관처럼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공과금과 보험료 외에도 갑작스럽게 나가는 약값이나 경조사 비용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는 자주 가던 헬스장 회원권도 해지했고 동창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단순히 먹고 자는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람답게 살기는 어렵다고. 특히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급격히 밀려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 자영업 은퇴자인 정순희 씨입니다. 2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온 그녀는 몇 해 전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장사가 예전만 못했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자가주택에 살고 있어 월세 부담은 없었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연금만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 씨는 하루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 계산해봤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들어오는 돈은 매달 정해져 있었고 그 돈을 30일로 나눠보니 하루 약간의 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 식비는 물론이고 교통비, 약값, 생필품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트에 가면 가격표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볼 때 브랜드를 따졌지만 이제는 가장 싼 것만을 찾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은 점점 줄고 집에서 혼자 먹는 식사는 점점 단조로워졌습니다. 가끔 지인들과의 모임도 생략합니다. 외식을 하면 그날 하루 지출이 초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외출거립니다. 택시를 타거나 우산을 새로 사는 일이 생기면 그만큼 생활비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살아는 치지만 살고 있다는 느낌은 없다고. 정 씨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결코 노후의 보장이 아닙니다.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 수단일 뿐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여전히 연금이 노후를 책임질 것처럼 홍보하지만 현실 속에서 연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절망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연금 시스템의 허점을 직시하고 사회 전반적인 노후 안전망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누구도 밥 한 끼 앞에서 주저앉는 노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의 나.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받아도 밥 한 끼 사 먹기 힘들다는 말. 과장이 아니라는 걸 요즘 은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란 단어는 더 이상 쉼이나 여유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생존, 절약 같은 말들과 나란히 서 있게 됐습니다. 연금을 기대했던 세대, 하루하루를 절약하며 살아가는 노년층, 이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유독 자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금은 노후를 책임져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과 보험료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엔 수십 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최근 만난 한 마트 직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걸로 생활이 안 돼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 마트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연금보다 낫지만 체력은 버티기 힘들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은퇴 이후에도 일해야만 버틸 수 있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성, 은퇴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경력 단절, 비정규직, 낮은 임금 등의 문제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넘게 일해도 월 몇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요. 게다가 여성들은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을 이런 상황에서 견뎌야 합니다. 정부는 노후의 기본소득 안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 안전망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내는 게 쉽지 않았던 사람들, 불안정한 소득에 매달 쪼들리며 살아온 이들은 은퇴 후엔 연금 수령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겨우겨우 수급 조건을 맞춘 사람들도 그 금액이 너무 적어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도 생계를 위해 뭔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연금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라는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만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가 설계될 당시와 지금의 시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기대 수명,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했지만 국민연금의 구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지만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연금은 점점 생활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은퇴자들은 더 많은 불안과 절약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피로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자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조차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학계나 언론에서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 일에 쫓기고 아이들 교육비에 허덕이느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런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했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했던 탓도 큽니다. 정부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강조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건강도 문제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데다 은퇴자들을 위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누군가 60대가 넘어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쓰럽다는 시선부터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생계를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할 사회는 그들을 안쓰럽다고 바라보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고 혹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곤 합니다. 연금은 일생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결과인데 정작 그걸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납득이 잘 되지 않죠. 세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너무 적어지니 사실상 실수령액은 체감적으로 더 작게 다가옵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계형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세금을 일부 면제하거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를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지금처럼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누구든 버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체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연금제도의 개혁은 물론이고 고령자 일자리 확대, 의료비 지원, 주거 안정 대책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저 더 오래 일하세요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은퇴한 사람들, 그리고 곧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정책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연금은 시작일 뿐이고 노후의 질은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존이 아닌 삶을 위한 연금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두면 누구든 미래의 하루가 김밥 한 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바로 내일의 노인이기 때문입니다.